지방의 한 국립대, 지방 국립대 로스쿨이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 한거 불능 상태의 로스쿨 여학생을 동기 남학생이 성폭행하는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28일 밤부터 10월 29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중간고사를 마친 학생들이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인원이 늘어서 여럿이 마시다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지막에는 1학년 동갑인 제보자와 남학생 그리고 한 학년 위지만 이 제보자보다 어린 남학생까지 3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 당시 제보자는 시험 때문에 사나흘 가까이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3차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의식을 잃었다고 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목격자 이야기에 따르면 동기 남학생만 자취했고 나머지 둘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서 제가 누나를 챙기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물었지만 이 동기 남학생이 계속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목격자는 집에서 한 잔 더 하자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에 셋이 같이 택시를 타고 동기 남학생의 집으로 향했던 겁니다. 로스쿨 중간고사를 준비하느라고 이 피해자, 제보자가 사흘 밤샘을 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같은 동기생들하고 이제 술 한잔을 했습니다. 사흘 밤을 샜으니 술이 들어가니까 바로 그냥 얼마 못 가고 의식을 잃었던 거죠. 자, 그런데 기숙사에 사는 이 피해자를 그 형이라는 사람이 자꾸 자기 자취방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뭔가 꺼림칙한 마음이 들어서 구태여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시 안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데요. 들어보시죠. 야, 일어나. 누가까지 왔다니까? 빨리 일어나. 자, 하나, 둘, 셋. 야, 일어나. 야, 너 제발 부탁이다. 야! 일어나라고. 야. 형 방에서 저도 좀 자고 갈게요 라고 하는 얘기 박 변호사님 들으셨죠? 네. 자, 이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이 술에 취한 젊은 남녀들을 보고서 뭔가 찜찜한 마음에 이 기사님이 지우지 않고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이 진짜 촉이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백업을 해둔 거예요. 원래 같으면 뭐 이게 어느 시점 지나가면 다 지워지든가 없어집니다. 근데 블랙박스 저장해서 백업한 이유는 뭔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찜찜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내용은 지금 그겁니다. 택시 타기 전에 누나 기숙사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그 후배죠. 동승했던 사람이. 그래서 기숙사면 저랑 같이 가는 게 맞다. 왜냐면 두 사람은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의 동기 남학생이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서 택시 탄 이후에는 나하고 내릴 테니까 너는 이거 타고 기숙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그렇죠. 둘이는 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새벽 1시 이후에 이제 기숙사로 자취방으로 왔는데 이때도 좀 더 노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목격자 동승자를 돌려보내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돈 얘기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떤요? 10만 원 줄 테니까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힘들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원래 이런 일 있으면 10만 원만 주는데 너는 20만 원 줄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원래 이 정도는 10만 원만 줘도 되는데 야 너 내가 형이니까 특별히 20만 원 줄게 니네 집 가. 근데 그때 이제 이거 직감을 했대요. 또 갑자기 돈을 내주지? 그래서 안 받아요라고 하면서 바닥에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자, 이 돈을 줘가면서까지 자꾸 이렇게 기숙사로 돌려 보내려고 하는 그 뭔가 이 동승자, 이 후배도 뭔가 촉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돈을 줄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있다는 생각이 확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있으면 범행이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버티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동기 남학생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을 넘어서 의식을 상실하는 패싱아웃 상태에 있던 제보자를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목격자가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데 침대에서 동기 남학생이 제보자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해요. 그걸 보고 이
목격자가 내가 있다는 걸 이 동기 남학생이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있다는 걸 좀 눈치챘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닥에 있다가 침대 옆 소파로 자리를 이동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제보자는 그날 오후 늦게서야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 몸에 이상한 감각이 좀 느껴져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좀 단박에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겪는 일인데다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틀 정도 고민을 하다가 다른 동기와 상담 후에 결국 신고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후에 목격자 얘기까지 전해 들으면서 퍼즐이 맞춰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로스쿨 이 동기 남학생 피의자 본인이 이 준강간 등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목격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내가 강압적이었던 건 없잖아. 자, 피의자와 목격자 두 사람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나는 내 복수를 알지 강압적으로 안 시켜봤는데 기억에는 걔가 싫어 뭐 이런 말을 그랬었던 기억을 듣고 있지. 싫다고 거부했으면 그것만 나한테 얘기해주는 내 기억을 들었는데 일단 나도 그때 스스로도 그것만으로 진짜 너무 기억이 났잖아. 그걸 하려고 그것만 안 하려고 너 그게 강압적이지 않잖아. 눈치 없게 내가 그 증거를 통해서 생각하는 사기로 접하는 거를 그 증거를 준다고 우리들이 느끼는 서로 굉장히 일상을 소개하는 거야. 사기와 흥미도 되는 그런 거 알 수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어. 일단 시간 지나서 지금 영화가 자, 뭐 피의자야 당연히 뭐 자기 유리한 대로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는 거겠지만 이 내용입니다. 내가 강제로 한 거 아닌 거 너도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렇잖아. 뭐 이런 거. 자기 혼자 변명하는데 그치질 않고요. 지금 목격자 같이 그 방에 끝까지 어떻게든 그 상황을 막으려고 했던 그 동승자 그 사람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뭐 강압적인 거 없었잖아. 그때 뭐 저기 싫다고 한 내용 들은 거 없었지. 우리 둘이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잖아. 라는 식으로 자꾸 합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여기서 좀 더 넘어섰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목격자하고 지금 피의자하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를 만들어내자라고 예시까지 줬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뭐 이런 식이에요. 목격자가 먼저 저 솔직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두 사람이 스킨십도 했었고 강압적인 거 그런 거 둘이 관계하는 어떤 소리도 들었는데 강압적인 건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피해자가 혹시라도 강압적인 거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강압적인 건 없었어요 라고 저 대화를 서로 짜고 하자고 지금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본 그 문자를 우리가 세팅을 하자. 예, 만들어내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피해자가 왜 이런 얘기까지 했냐면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또 현직 변호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 상황을 또 상의를 했더니 그 증거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근데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목격자한테 그 어떤 강압적인 게 있지 않았다, 강압적인 게 없었다는 거 그 얘기만 들어도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걸 부추겼는지 아니면 이걸 그 얘기를 들은 피의자가 지금 목격자를 부추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피의자가 저런 식으로 이 뻔히 자기 죄를 뒤집으려고 증거를 이렇게 교사한 거라면 위증 교사 같은 걸로 추가적인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고소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경찰 조사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 피해자는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원래는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막 어색해지지 말자. 자기가 어제도 기숙사에 데려다 줬어야 됐는데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약간 그때까지도 그렇게 막 이게 범죄인가에 대한 인식이 사실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다 로스쿨생인데 법조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약간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가해자도 로스쿨생이고 피해자도 로스쿨생이고 목격자도 로스쿨생이다 보니까 이제 좀 수사가 조금 지연될까봐 이게 지연을 시키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처분이 더뎌질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도 저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박 변호사님 네. 지금 피해자도 얘기한 것처럼 로스쿨 법조인이 되겠다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비 법조인들이죠. 3명 다. 그리고 뭐 검사를 하고 싶었다고 해요. 검사가 되고 싶었다. 이 피의자가 예, 가해자라고 지금 알려진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좀 충격적인 일이 당일날입니다. 당일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화장실 청소를 했으니까 좀 씻고 가라. 이게 마치 좀 뭔가 합의된 것처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색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면서 별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다고 해서 이게 제보자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다고 하고 또 입증하기 어렵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변호사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입학 때부터 소문이 났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법조인이 이렇게 행동해서 안 된다 싶어서 신고를 했는데 검찰에 송치되고 좀 시간이 계속 끌고 좀 끌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사건 반장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가 지금 같은 학교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학교 인권센터에도 이걸 신고를 했고요. 학교에서 분리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수업이 있는 날 이럴 때는 다른 쪽에서 수업을 듣도록 만들고 있고 학교 내 다른 시설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학교에서 밝히고 있고요. 또 형사 절차하고는 별개로 별도의 심의도 거쳐서 참고인 조사까지 다 마쳤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1월 중에는 이 징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